안녕하십니까. 일반 화학실험 유리세공을 맡은 2반 1조 강신광이라고 합니다. 목차로는 실험 목적, 실험 원리, 실험 기기 및 시약, 실험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참고문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목적입니다. 유리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리관을 이용해서 간단한 실험기구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유리관을 자르고 구부리고 가늘게 뽑는 등 간단한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란 일반적으로 규사, 소다회, 탄산석회 등의 혼합물을 고온에서 녹인 후 냉각하는 과정에서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고체화되면서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규사는 일반적으로 모래를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고체화되면서, 말 그대로 비결정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유리와 석영은 3연체 구조를 갖는 SiO4-의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석영의 경우 규칙적인 공간 배양으로 결정성 고체를 형성하지만 유리의 경우는 넓은 범위, 무질서한 고체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고온에서 녹인 뒤 냉각하는 과정에서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고체화된다. 이것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의 경우 넓은 범위의 무질서한 고체를 형성한다. 일맥상통하죠? 네, 이 자료를 보면 왼쪽이 유리, 오른쪽이 석영의 모습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같은 SiO4-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왼쪽의 유리는 굉장히 비규칙적으로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은 규칙적인 격자 무늬 형태로 마치 벌집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결정성 이 특징 때문에 유리는 투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유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리의 특성은 아무리 끓여도 끓지 않고 수증기로 증발하지도 않고 녹았다가 급냉을 시키는 경우 그 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액체에 속한다고 합니다. 고온에서 점도가 상당히 높은 용액을 냉각시킨 재료이므로 이온 결정이나 혹은 금속과 같이 일정한 용융 온도에서 저절로 결정화되는 물질과는 다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석영과 비교하는 원자가 있었죠. 아까 보셨듯이 규칙적으로 결정화되는 것이 아닌 비규칙적으로 난잡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유리는 소다석회 유리입니다. 소다석회 유리는 일반적으로 창문 정도에 쓰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주성분은 이산화규소, 산화소듐, 산화칼슘,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다석회 유리는 연화점과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험 도구를 만드는 데는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유리는 포타슘 석회 유리입니다.
이 포타슘 석회 유리의 주성분으로는 이산화규소, 산화포타슘, 산화칼슘이 있겠습니다. 소다 석회 유리와 이름이 다른 것은 소다라는 이름이 포타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 소다가 빠지고 포타슘이 들어가면서 매우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열도 더 잘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타슘 석회 유리는 물론 유리에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유리에도 쓰이지만 안경알, 실험 도구를 만들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설명할 유리는 붕규산 유리입니다. 이 붕규산 유리는 주성분은 이산화규소 그리고 산화붕소입니다. 붕규산 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은 이 산화붕소가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 전체의 이 유리의 구성 성분 중 14% 정도의 산화붕소가 전체 유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붕소가 들어감으로써 열팽창 개수와 열 충격이 다른 일반적인 유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실험 도구로 만드는 데 쓰이는 유리로 붕규산 유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붕규산 유리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파이렉스 유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파이렉스 유리는 더 특화된, 더 내구성이 강한 유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실험에 쓰이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 물체의 모양, 길이, 부피 등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다음 나올 두 가지 선팽창, 부피팽창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선팽창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주로 긴 모양을 가진 고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부피팽창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주로 액체나 기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실험기기 및 시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세공 실험에는 따로 시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실험을 할 때는 분젠 토치라는 전문 기계를 사용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기가 없을 경우 줄, 가스 토치, 부탄가스, 연질 유리관, 라이터, 장갑 이 정도의 준비 물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줄은 금속의 표면을 다듬거나 갈아내는 데 쓰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한 우리가 요새 쓰는 줄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질 유리관이라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한 포타슘 유리, 그 다음에 붕규산 유리 이 두 개와 다르게 첫 번째 설명드렸던 소다 석회 유리가 있죠. 이 소다 석회 유리는 연질 유리로서 나머지 두 개의 유리보다 내구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험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유리관을 잘라야 합니다. 유리관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끊으려는 부분에 줄에 모서리를 대고 세게 밀어 작은 홈을 만듭니다. 홈의 반대편을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동시에 다른 손가락으로 당기며 꺾는다. 엄지손가락은 이 양관의 유리관의 끝을 잡고 끝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이 잘라야 하는 부분의 그 근방을 잡은 다음 엄지손가락은 서로 가까워지도록 다른 손가락들은 멀어지도록 해서 꺾게 되면 유리관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디게 하기입니다. 먼저 날카로운 부분을 손질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부분을 손질하지 않으면 실험하다가 다칠 수 있고
정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날카로운 부분을 손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부분을 손질하는 방법은 유리관의 끝을 불에 달고 무디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포로 갉아서 무디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유리관을 불꽃에서 꺼내서 부드럽게 되었는지 이 유리관의 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방치해서 유리관을 냉각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부리기입니다. 구부리고자 하는 부분을 불꽃 속에서 천천히 돌리면서 고르게 가열하도록 합니다. 충분히 가열되면 불꽃에서 꺼내서 양손으로 관에 구멍을 막은 뒤 필요한 각도로 구부린 후 냉각시킵니다. 구부러진 유리관을 원하는 크기로 자른 후에 끝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구부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부릴 때 관이 찌부러지지 않도록 그대로 이 관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꺾이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다고 유리관을 찌부러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세관 만들기입니다. 가열 후에 이 유리관이 물러지면 불꽃에서 꺼내서 양쪽을 잡아당겨서 필요한 굵기만큼 뽑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굳힌 다음 손으로 살짝 꺾어서 자르거나 사포를 사용하면 모세관의 자른면을 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명한 이 모세관 만들기 이후에도 스포이드를 만든다던가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전기에 절연 체이며 내열성이지만 온도의 급변함으로 이를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리의 절단면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취급 시 꼭 장갑을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유리 조각 처리 시 유리 조각을 회수함에 넣어서 폐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MSDS는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폭발 위험성이 높은 토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성 물질 경고 MSDS가 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은 일반 화학실험, 사이플러스 화학교재 연구의 편저, 책이 주로 쓰였고요. 그 다음 지식백과 열팽창, 한국판 유리창호협회, 한국일보 외에 유엔은 내년을 국제유리의 해로 정했을까 고지연의 물리학으로의 초대에서 참고 문헌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발표라서 어색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